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조만간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 협상단이 기존 관세 완화 범위에서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다시 부상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53%,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3%, 나스닥 지수는 0.5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나토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늘 회의들이 끝나면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예측 불가능한 성향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어제 4일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기업 매각이나 재무 등의 개선 계획이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회계 처리 위반이 적발돼 지난해 3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권 거래가 1년 9개월 동안 정지돼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70선마저 하회하면서 2068선까지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 여전히 63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625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0거래 연속 순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5년 22거래 연속 순매도 이후로 최장 기간입니다. 일단 거의 한 달 동안 5조 원 가깝게 팔아치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MSCI 리밸런싱과 더불어서 아람코 상장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9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반등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상황 짚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경영 일선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구글의 향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짚겠고요. 이어서 NC소프트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70만 원 선까지 보고 있는데요. 함께 이 배경과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좀 악재도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결과가 예상과 달리 크게 좀 부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폭이 확대되지는 못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지표들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뉴욕 증시가 지난 3거래일 만에 하락, 그리고 오늘은 상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오는 데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지난 3일간의 하락폭을 듣지 못하지만 좀 호조의 어떤 코멘트가 나와서 오늘의 상승은 지난 3일 급락 이후에 소폭이나마 기계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 아닐까,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무역 협상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자, 어저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어쩌면 좀 예상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 이슈 속에서 오늘 3대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화면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2019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 12월 달 21,000선, 그리고 지난 3거래일 어떻게 보면 11월 27일 날 28,000선, 즉 이 언저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내 덕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상당히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S&P 500 지수도 지난 3거래 약세 속에서 상당히 좀 소폭이나마 상승한 모습 보였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그 페이퍼를 보면요. 자, 블룸버그가 어제발 이게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거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단계 트레이드 딜,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근접해 있다.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접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반등했다는 걸 보면 결국 이런 블룸버그의 어떤 내용,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무역 관련돼서 예상보다 15일 이전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까지 좀 연기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블룸버그 내용은 예상보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들도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가운데서 벼랑 끝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벼랑 끝 전술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어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누구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서로 어떻게든 좀 잘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그 ISM 비제조 PMI, 그러니까 PMI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가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구매 키맨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물어봤는데 이번에 PMI 데이터를 보면 직전에는 54.7인데 막상 열어보니 53.9입니다. 즉 직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시장의 참여자가 아무래도 이번에 그 PMI 지표가 54.5일 것이야,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막상 결정하고 보니 53.9.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표는 부진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그리고 블룸버그 이런저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판단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려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정적인 팩트가 있는데요. 어쩌면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동안 미국이 홍콩 관련돼서 홍콩 인권법을 발효했습니다. 즉 홍콩 관련돼서 그동안 경찰이며 등등이 상당히 홍콩 그 시민을 탄압했는데 탄압했던 사람들을 앞으로 미국에 오면 안 된다. 즉 어떻게 보면 비자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위구르, 어떻게 보면 신한 위구르 법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상당히 그 중국 관련돼서 즉 소수민족인 신장 위구르 그 지역에 상당히 탄압을 많이 중국이 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렇게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인권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감정에 굴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한국을 향해서 방위비 관련돼서 상당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국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수입해오는 미국의 어떤 물품 관련돼서 와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구글 비롯해서 프랑스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미국 기업들 관련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즉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제는 관세가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한국 그리고 유로존 등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019년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넘어서 12월달에서도 여전히 관세 트럼프 즉 테리프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경제적인 지표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돼서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 그에 따라서 시장의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지표보다는 미중 협상 상황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간밤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블룸버그발 소식도 전해주셨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협상 상황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상당히 좀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중국을 향해서 소위 미국이 인권 이런 얘기할 때만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런 이슈보다도 어떻게 보면 감정의 폭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15일 이전에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중국이 좀 감정이 많이 상해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이후에 협상의 가장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인권법에 이어서 이번에 미국 하원의 위구르 인권법도 가결이 됐습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몇 가지 좀 팩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무역 이런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산업경제연구원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동안 하도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원칙적인 좀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마찰의 기본적인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이 상당히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실업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여기 주요국의 무역 적자를 통해서 미국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국은 우리가 중국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 관련된 기본적인 키워드는 결국 일자리와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무역전쟁 관련해서 기본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팩트를 보시면은 통상 일자리에 대한 이슈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의 그동안 제조업의 일자리 추이가 보시는 것처럼 1999년 기점으로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2011년, 2014년, 2017년 이후에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이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예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GM이나 포드, 소위 과거의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의 회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급락하고 실적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국의 문제이다. 중국의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미국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최근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조금이나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향해서 상당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키팩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항상 얘기가 저거죠. 중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결국 중국이 그만큼 미국보다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덤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대중 수출, 대중 수입 그리고 수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것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부분인데요. 2004년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상당히 체증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2011년 어떻게 보면 2009년 이후에는 이것을 체증이란 단어가 쓸지 급증이라는 단어가 쓸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는 일단 미국이 그만큼 중국의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어떤 단절의 고리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끊으렸던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거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세를 넘어서 일자리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옥조이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 2525 추진 목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려보면 2025년까지 그 글로벌 관련돼서 10개 품목의 그 가운데서 중국이 1등을 달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2025의 추진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5 추진 전략에 앞서서
고관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중국의 성장점을 좀 낮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정리해 보면 2025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5년, 빠르면 5년, 빠르면 6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산화 부품 관련돼서 핸드폰 칩이나 그리고 대형 항공기 또한 산업용 로봇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또한 이것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있어서 국산화 비율을 2025년까지는 상당히 좀 올려놓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라 이런 코멘트를 하지만 그 의미는 그만큼 중국이 미국보다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무역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지난 10월 달이죠. 지난 10월 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0월 달 이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그 가운데도 오늘 블룸버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15일까지 협상을 하는 것보다 내년 대선 끝날까지 버티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이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닌가 그런 전략이 있다는 걸 보면 현재까지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게 협상이 될지 전쟁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금보다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앞서서 그 신한 위구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봤는데 미국 하원이 어저께 법안에 의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표결을 해봤습니다. 어떤 표결을 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위구르 관련돼서 그동안 중국이 상당히 탄압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하원의 어떤 평가를 좀 보면은 찬성이 407표 그리고 반대가 1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중국이 상당히 홍콩을 비롯해서 인권 이런 부분들 탄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이슈를 좀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부분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국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또 소수민족, 소수자치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과거의 러시아처럼 우리도 중국에서 떠날 거야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상당히 중국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는 무역전쟁이나 이런 이슈보다도 중국이 상당히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홍콩 인권법 이후에 이제 신한 위구르법이 이제 발효되면 협상을 넘어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12월 15일은 지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좀 판단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상황 짚고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계속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 이런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익숙한 부분이죠. 과거에 우리가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할 때도 소위 서로 악수힘, 즉 배틀이란 이런 코멘트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향해서도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저께죠. 미국의 어떤 유로존의 즉 유로존의 그 방위 기구이죠. 우리가 나토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조약기구에서 정상회담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기조적으로 했던 얘기 뭐냐면 미국은 결국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어떤 경찰이지 세계 경찰이다, 세계 경찰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코멘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땡큐 나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토 관련된 분담금을 미국이 많이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토가 제 기억에 29개 국가들이 일정 부분 방위 관련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국가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 즉 나토에 포함되는 29개 국가들은 GDP의 2%까지 2024년까지 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땡큐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이번에 GDP의 2%까지 2024년까지 내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2%가 아니라 4%까지 GDP 관련돼서 분담금을 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세계를 곳곳을 다니면서 상당히 미국 우선주의 관련돼서 지금보다 좀 강구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PMI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만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지난 11월까지 4개월 연속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난 시기에 미국의 어떤 3대 지수가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는데 결국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경제 지표는 부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동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동성으로 발생했던 비용들을 줄이려는 전략 그런 속에서 미국 3대 지수가 그만큼 기대 속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메이커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페이퍼들은 상당히 좀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냐면요.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결국 대선까지는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계속 이런 트러블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나토를 비롯해서 한국 또한 일본 어떻게 유로존 예상보다 미국 외 국가 관련돼서 이런 어떤 관세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의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끌 것이다. 이런 좀 평가가 있어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기본적인 의중은 내년 대선까지 관세 폭탄 이슈를 계속 터뜨릴 것이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샤오미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샤오미 실적이 이번에 좀 잘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화웨이를 비롯해서 소위 중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 기업들 상당히 규제를 강하게 해서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요. 순이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샤오미나 화웨이나 이런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지만 중국 내의 어떤 국민의 어떤 애국심 이런 걸 발휘해서라도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은 자생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호두까기 인형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도 이제 자생력이 생겼다.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는 몇몇 페이퍼를 보면 상당히 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거린 관련해서 내년 대선까지 이끌 것이다. 이런 어떤 페이퍼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을 결정을 했습니다. CEO 변화가 구글엔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일단 구글 과거에는 구글을 좀 많이 안 썼던 분들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유튜브 거의 많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관련돼서 상당히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두 인물, 그러니까 페이지와 브린이 회사를 떠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알파벳에서 나온 IR 리포트를 좀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알파벳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어떤 경영진이 변동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페이지란 인물 그리고 브린이란 인물이 알파벳의 CEO 그리고 프레젠트의 어떤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드 오브 멤버로서 포함되고 있지만 앞단에는 서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 미국의 시가총액 3위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1995년 이후에 21년 만에 이렇게 상당히 좀 시장을 이끌 만한 큰 기업이 됐고요. 이런 구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벤처 헬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착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두 키맨이 떠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이것을 바라본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가 통상 포탈 개념이지만 이제는 AI 비롯해서 상당히 트렌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레벨 업을 위해서 두 인물이 그만두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두 인물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와 그리고 브린이라는 인물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를 창립한 마윈도 이제 그만뒀죠. 지난 9월인가요? 지난 9월 달에 그만뒀다는 걸 보면 이제는 또 다른 레벨업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의 주가의 모습 보면 좋겠는데요. 인물이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페이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의 모습들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적다는 걸 보면 이제는 알파벳이 포트폴리오가 잘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알파벳은 안정적인 기반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알파벳이란 두 키맨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보면 알파벳의 구조는 상당히 적정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또 다른 인물이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알파벳이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관심이다. 그리고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16년 사드 배치 갈등 이후로 처음으로 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종목들 움직이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왜 지금 시점 쪽에서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왕이 부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연소 중국 외교부 부장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죠? 됐던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데 중국 공무원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일단 실무급에서 최고 결정자가 방한을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히 시진핑 체제로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던 인물인 만큼 거의 손에 꼽히는 실력자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로 보게 되면은 일단 예상보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같이 회담을 했을 때 1시간 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양자 관계와 관련된 한중 쪽의 여러 가지 입장 얘기들, 그리고 한반도 정세, 그리고 어떤 국제 문제에 관련된 논의,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는 사드 갈등 이후에 나오는 한중 관계 개선 이 부분이겠죠. 그와 관련돼서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 쪽에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다 미국의 한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불가 관련된 얘기들, 특히 이 부분은 중국이 가장 좀 더 신경을 썼을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력, 그래서 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떤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사일 기지를 세워야겠다. 그런 쪽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최적의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방과 관련된 한국 아니면 일본 쪽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국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사드 배치 이후에 관련된 한한령이 해제가 되느냐라고 볼 부분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복귀를 시킨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보는데, 중국 입장 쪽에는 약간 그런 적이 없는데 뭘 한한령을 다시 해제를 하냐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실무적인 여러 가지 여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나 뭐 전세기, 그리고 크루즈 이런 쪽도 여러 가지 변화를 조목조목 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왕이 부장이 어떤 방한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관계를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는 왕이 부장이 방한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 쪽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의 입장 쪽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중국은 왜 하필 이때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고 이 방안에 응하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의도를 봤었을 때 지금같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래도 인접국에 대해서 관계를 나쁘게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다독이면서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나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왕이 부장이 와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쪽이 미사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 거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상당히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만약에 너네가 미사일 배치를 안 하게 되면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 미사일 배치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차라리 사드 배치 이전 수준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간
당근과 채찍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들도 같이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정부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약간 친중 성향이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나가지 않나. 특히 이 미국과의 방위비 관련된 쪽과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하는 패턴을 봤을 때 약간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또 일본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시각보다는 약간 중국 쪽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방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는 국제 정세 이런 거 다 확인할 필요도 있죠. 확인할 필요도 있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전후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 음식료, 화장품, 의류, 게임, 항공 콘텐츠, 특히 콘텐츠는 다시 제대로 수출이 되지 않을까, 게임은 판호 관련된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약간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 쪽에서 한번 파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정리했다가 아마 가서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한번 파는 게 맞고 다시 저점 매수를 추가로 할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오른 주가 너무 무게를 삼으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못 사셨는데 또 여기서 따라간다. 이거는 어떤 대응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비중 축소 아니면은 정리 후 재매수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중국 수혜주들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C소프트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보니까 목표 주가를 70만 원 선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 게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저는 게임을 잘 모르긴 하는데 NC소프트에서 나오는 게임들 좀 보니까 인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게임 안 좋아하셔도 됩니다. 워낙 미모가 충출하시니까 괜찮고요. 네. 근데 지금 NC소프트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시각들, 특히 리니지 M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고 여전히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리니지 2 M이 나오면서 변화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는 건 좋았는데 솔직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도 리니지 2M을 깔아서 하려고 하다가 이용자 리뷰를 보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냥 게이머로서, 유저로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NC소프트는 일단 지금 주가가 10월 달에 50만 원대 부분에서 어떤 출시 기대감과 함께 56만 원까지 잠깐 갔었고요. 하지만은 어떤 주가의 수급이 별로 안 좋고 외국인 쪽 매도, 기관 매도 같이 이어지면서 주가 동향들이 조정세로 보이는데 출시 이후에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반응을 보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높을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흔들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리니지 2M이 27일 날 출시한 다음에 앱스토어 1위는 당연히 했겠죠. 여기다가 일 매출이 70억 원대로 유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리니지 M 같은 경우 한 20억대에서 30억대 일 매출이 나왔던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70억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게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초기 런칭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사전 예약 등록하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 많이 주고 결제하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더 많이 주고 하는 이런 혜택이 몰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일매출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게 아닐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항상 초기에는 일매출 잘 나오죠. 그래서 한 70억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조만간 지금 이용자 리뷰 그러니까 즉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게임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을 추정을 해서 같이 이어졌을 때는 조만간 한 30억대로 뚝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큼 평가가 생각보다 썩 좋지는 못합니다. 웬만하면 지금 어제 확인한 경우로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용자 별점이 3.9로 나왔었고요. 의외로 별점 1개짜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리뷰를 하나 봤더니 특진형 왜 이래? 게임 왜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용자 리뷰 특히 게임이 약간 좀 리니지 M을 처음에 접했던 것보다는 약간 화면이 좀 조잡하다는 반응, 그리고 또 발열이 좀 심하다는 반응들, 배터리 소진이 빠르다는 반응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는데 아직 어떤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리니지 2M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을 얘기했던 부분들보다는 약간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증권사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게 보는 분위기인데 첫 12개월 매출을 1매출액 약 한 26억 원 고려하게 되면은 9,600억대, 한 9천억대 이상은 연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리니지 M이 매출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세가 되게 되면은 아마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합산하게 되면은 리니지 M 같은 경우 한 20억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적어도 리니지 2M이 50억대 정도 맞추게 되면은 70억대 이상은 일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가산되면은 4분기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4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잠깐 반등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매출 동향에 따라서 또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든 건 게이머가 알아준다. 모든 건 게이머들이 주가나 앞으로에 대한 동향들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솔직히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 못한다는데 저는 무게를 두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의 영향권 쪽에 들어와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면서 아직까지 지금 주가를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하반기 초반에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가 기대감이 높았는데 아직 이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50만 원대 부근에서 밑에서는 반발은 들어오는데 중기적인 저항권 한 51만 5천 원까지 안착을 해서 추세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NC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전략은 반등시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게이머들의 반응입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향후 변화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주가 흐름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좀 암울한 종목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이테크놀로지 아십니까? 저 어제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좀 정리 매매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속상할 것 같아요.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투자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투기자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런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냥 강원랜드 가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투기적인 매매에 어떤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만 한정돼서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뭐 길게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체크할 건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2년 동안 계속 거래 정지가 되다가 상장 폐지 결론이 났고 특히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이 고려를 했을 때 상장 폐지가 맞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 제이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을 하면서 업력을 이어왔었는데 2015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제주도 카지노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부침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을 봤었을 때 또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려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또 이름까지 바뀌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투명한 모습들은 많이 떨어진다는 관점들이 지금 대부분 지배적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둔 정리 매매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7일 동안 이어지고요.
게다가 30분간 단일가 매매, 호가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를 이용해서 시장도 좀 부진하고 안 좋은데 한번 튀겨보자 뭐 이런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까지 그러니까 상장 폐지 전까지 마지막 거래까지 총 13번의 매매가 남은 상황들입니다. 13번 안에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특히 호가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호가를 합쳐서 30분마다 거래하다 보니까 다음 30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복골복 뭐 이쪽으로의 매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저희가 뭐 주가만 보게 되면은 보통 지금 몇백 원짜리가 장중에 700원짜리가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거기다가 장중에 4,000원까지 갔다가 그러면 하루 만에 8배 난 거죠. 거기다가 또 종가는 1,920원 뭐 이런 식으로 4,000원대에서 1,920원까지 다이렉트로 또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기업의 주가가 한 30분 만에 2배로 갔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하는 어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의 재무 활동과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해답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쪽은 어떤 시장에 이슈는 많이 나오고 특히 어제 네이버 검색해 보게 되면 어제 상승률 36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아예 관심을 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고요. 매매 건강에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에 익숙해 있었던 분들이고 손실도 감수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산지와 북부, 경기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룹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추위와 함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서 그 밖에 동해안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전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종일 춥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떨어졌고요. 낮 동안 대구 5도, 부산 8도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